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1학기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글로벌인재대학의 학사지도 교수 이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학사지도 및 수강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글로벌인재대학 GLC 안에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신입생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는 글로벌 기초교육학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일정과 방법, 수강 신청 과목을 알려주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봐야 하는 공통 영상은 2개입니다.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전공별 수강 안내 영상이 또 짧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통 영상 2개를 본 후에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 전공 영상을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기초교육학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섬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전인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인재대학에는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나 12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있고 여러분처럼 부모님 모두가 외국 국적인 학생들이 속해 있는 교육학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도를 보고 우리 학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우리 학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GLC 안에는 글로벌 인재대학 안에는 우리 글로벌 기초교육학부가 있고 또 어떤 학부가 있습니까? 맞아요. 글로벌 인재학부, 바로 GLD가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GLC에서 GLD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GBED 글로벌 기초교육학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1, 2, 3, 4학년 때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1학년 때는 우리는 서울에서 공부하지 않아요. 송도에서 공부를 합니다.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합니다. 국제 캠퍼스에서 우리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서 특화된 기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와 전공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쌓은 후에 여러분은 최초에 합격한 전공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초 합격한 전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국어 성적, 즉 토픽 성적이 필요합니다. 토픽 3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송도에 있는 동안 제일 중요한 공부는 한국어 공부입니다. 자, 2학년 때 전공에 진입을 한 후에는 계속 기초과정도 공부하고 심화교육도 받고 응용된 실무 역량 강화된 공부까지 이렇게 쭉쭉쭉 전공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학년 때는 GLC 소속으로 한국어와 기초교육을 받고 신촌에 가서 본격적인 전공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공부하지 않아요. GLD 글로벌 인재학부 학생들과도 함께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송도에서 여러 가지 친구들과 추억도 만들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1학년 때는 글로벌 인재대학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소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요. 네. 그 다음 우리가 토픽을 내고 전공에 진입을 하게 되면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 때까지는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소속은 그때는 전공학과예요. 예를 들어서 문과대학, 무슨 학과, 뭐 공과대학, 뭐 기계공학과 이렇게요. 자, 그리고 캠퍼스도 서울에 있는 신촌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송도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가는 것은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한국 학생들도 여러분처럼 1학년 때는 송도에서 공부를 하고 2학년부터 서울에 있는 신촌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RC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과 공부가 통합된 RC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1학년 때 송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로벌 기초교육학부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로 공부를 하러 온 외국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 조금 배경이나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GLC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특화된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GLC 대학 교양입니다. 매우 다양한 50여 개의 대학 교양이 제공됩니다. 이 대학 교양을 들으면 대학 공부의 기초를 쌓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수준별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초급인 학생들은 초급 한국어 과정 3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가 중급인 학생들은 중급 한국어 과정 4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급인 학생들은 한국어 과정을 듣지 않아요. 대신 GLC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들, 전공 기초와 같은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실력에 따라서 커리큘럼에 맞게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GLC 영어와 GLC 수학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어 실력에 맞게 개인별 수준에 맞추어서 영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이공계열인 학생들은 바로 한국인 학생들이 듣는 수학 과목을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GLC 수학을 먼저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전공 공부를 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GLC 교과 과정들은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같은 과목을 수강을 하고 높은 성적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유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절대평가로 성적을 처리합니다. 자, 절대평가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글로벌 기초교육학부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전용 프리미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GLC 교양 과목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글쓰기 대면 지도 또는 이제 그 GLC 튜터링 같은 것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신청한 과목을 공부한 선배와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튜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위해서 한국어 말하기 워크숍 또는 세종 한국어 평가 단체 시험 응시
그리고 토픽 시험 준비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사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바로 여러분의 학사 지도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저를 만나서 또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학사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송도에 있는 1년 동안 GLC 소속으로 여러 가지 외국인 전용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화체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철원도 가고 서울의 경복궁도 가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했어요. 올해에도 문화체험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공지사항이 나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또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도 제공을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처음에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선생님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GLC 행정팀에 연락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글로벌 기초교육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1년이에요. 그쵸? 여러분은 1학년 동안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소속이고 그 다음 2학년부터는 여러분의 전공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2개 학기, 2개 학기, 최초 1년 동안 여러분은 토픽 3급 이상 또는 연세대 어학당 정규과정 3급 이상 수료증 또는 세종 한국어 평가 스카 321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진입하기 전에 이 성적을 포탈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료증 또는 성적표를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한국어 능력을 제출하면 전공에 진입할 수 있고 전공에 진입한 후에는 여러분의 전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제가 1학년 동안 3급 이상의 한국어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은 전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도 여러분은 GBED 소속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빨리 전공에 진입하고 싶죠? 그쵸? 그러니까 1학년 동안 열심히 미리미리 한국어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한국어 능력별 이수 가능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능력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요. 한국어 초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한국어 초급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초급은 토픽이 1급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 1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초급입니다. 또는 토픽이 없어요. 토픽이 없어서 GLC 한국어 진단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초급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은 한국어 초급입니다. 자, 초급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GLC 초급 한국어 과정 3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초급 한국어 회화, 초급 한국어 이해, 초급 한국어 문법 333 해서 총 9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학기에 한국어 중급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어 초급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12시에서 3시, 오후 3시, 4에서 6교시에 조교 수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모두 들어야 다음 학기에 한국어 중급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한국어 초급 학생들 다시 잘 보세요. 매주 화목에 4에서 6교시에 조교 수업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다른 과목 수강 신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신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초급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행정팀 선생님들이 초급 한국어 과목
세 과목을 임의로 시간표에 이미 입력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초급 한국어회화, 초급 한국어 2회, 초급 한국어 문법 이렇게 초급 한국어 과정 세 과목을 행정실 선생님들이 시간표에 수강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과목을 삭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한국어 과목 건드리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조교 수업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수강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급 학생들 잘 보세요. 중급 학생은 토픽이 2급이나 3급인 학생입니다. 또는 토픽이 없어서 GLC 한국어 진단평가를 봤는데 중급이 나온 학생들입니다. 중급 한국어 과정 학생들은 4개의 한국어 과정을 들어야 합니다. 학술 담화의 이해, 학술 텍스트, 논증과 토론,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이렇게 4개 과목 3333 해서 총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학기에 한국어 고급이 되고 모든 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급 학생들은 이 수업 4개를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초급 학생들은 행정실 선생님이 수강 신청을 해줍니다. 한국어 과정만. 하지만 중급 학생들은 한국어 과정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고급 학생들 볼까요? 고급 학생들은 토픽 4급, 5급, 6급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또는 토픽이 없어서 GLC 한국어 진단평가를 봤는데 고급이 나온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 면제예요. 면제는 한국어 수업을 듣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GLC 교양 또는 전공기초 과목 등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학생들은 절대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초급인데 고급 학생처럼 다른 GLC 교양이나 전공기초 과목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급 학생인데 한국어 초급 과목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교과목은 수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 수준과 다른 과목을 임의로 신청을 하면 행정팀에서 해당 과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해당 과목을 끝까지 수강하더라도 이 과목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국어 능력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초급, 한국어 초급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이렇게 3개의 과목을 총 9학점을 수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급 학생들 아직 한국어 잘 몰라요. 그래서 행정팀에서 여러분의 초급 한국어 과정 3과목을 시간표에 입력해 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국어 과목 삭제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조교 수업을 필참해야 합니다. 언제예요? 화목 4에서 6교시, 4, 5, 6교시입니다. 조교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 4, 5, 6교시에는 다른 과목을 수강 신청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 내용 초급 학생들 반드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중급 학생들 볼까요? 중급 학생들은 한국어 과정 몇 개 들어야 해요? 수업 4개. 맞아요. 12학점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급 과정, 한국어 중급 과정은 행정팀에서 수강 신청해주지 않아요. 시간표에 입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직접 수강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고급 학생들은 한국어 과정 수강 면제예요. 한국어 과정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중급 과정 절대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급 학생들은 GLC 대학교양 또는 전공기초 같은 과목들을 수강하기 바랍니다. 절대 한국어 과정 수강하면 안 됩니다. 초급, 중급 한국어 과정 절대 수강하면 안 돼요. GLC 영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입니다. GLC 영어는 1 그리고 2가 있어요. 글로벌 인재 대학 학생들을 위한 영어 과목이 GLC 영어예요. 자, 이 반을 수강할 때는 아무 반에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GLC에 입학할 때 제출한 영어 능력에 따라서 반을 나눕니다. 또는 GLC 영어 진단평가를 받아서 자기 실력에 맞는 반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영어 성적을 제출했어요. 또는 GLC 영어 진단평가에 따라서 수강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GLC 영어를 듣지 않아요. GLC 영어 1, 2를 듣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러한 성적을 제출했어요. 또는 진단평가 결과에서 GLC 영어 2를 수강하세요 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럼 이 학생들은 GLC 영어 1은 듣지 않아요. GLC 영어 2만 듣습니다. 이번 학기에 2를 들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이러한 영어 성적을 제출했어요. 또는 진단평가에서 결과로 GLC 영어 1을 수강하세요 라고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영어 1부터 들어야 합니다. 영어 1을 이번 학기에 듣고 다음 학기에 GLC 영어 2도 꼭 들어야 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수강 면제를 받은 학생들 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수강 면제를 받은 학생들은 이러한 GLC 영어 1, 2는 절대 수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도 GLC 영어 1, 2를 수강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성적표 제출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GLC 영어 과목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GLC 영어 과목 수강 면제인데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했어요. 안 됩니다. 수강 신청도 불가하고 할 수 없고 그리고 학점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인 학생들은 GLC 영어를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남은 6학점을 다른 과목을 듣는데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영어 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능력에 상응하는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상응하지 않는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팀에서 해당 과목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무시하고 해당 과목을 끝까지 수강하더라도 이 해당 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GBED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안내사항입니다. 먼저 GBED에는 이러한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GBED 진리장학금, 진리장학금은 다시 말하면은 성적장학금이에요. 여러분이 학업이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성적 GPA를 근거로 산출된 석차순, 성적 순대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그 다음 자유장학금이 있어요. 자유장학금은 가계곤란장학금이라고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그냥 주지 않고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저와 면담도 해서 가계곤란자로 인정이 되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토픽 3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근로장학금이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행정팀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해서 받는 장학금이에요. 일을 한 만큼 근로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학생 모집 공지는 GL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지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 메일을 보냅니다. 그 메일을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었던 자유장학금은 가계곤란 장학금이에요. 자, 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 신입생, 여러분이 첫 학기에는 토픽 성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적 면제예요. 하지만 두 번째 학기, 즉 2025학년도 2학기에 여러분이 자유장학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토픽 3급 이상의 성적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2학기에 이 자유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토픽이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미리미리 입학을 한 후에 빨리빨리 한국어 성적을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 학기, 즉 2025년 2학기에 자유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픽 3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자유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 학생들은 미리미리 토픽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토픽 홈페이지, 토픽 소개, 시험 일정에서 이러한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험 날짜예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이 다음 주에 바로 나와요? 아니에요. 빠르면 한 달 반, 오래 걸리면 두 달, 세 달 후에 성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빨리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1학기에 한국어 성적을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학금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GLC 같은 학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장학생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장학금 안내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지원 여기 있죠? 그리고 장학금 그리고 장학금 안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글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고 내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취득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 안내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별을 하나, 둘 달아놨어요. 왜 달아놨을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모두가 외국인이신 외국인 학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이 있습니다. 전공 진입 전까지는 토픽 3급 이상, 또는 연세대 어학당 정규과정 3급 이상 수료증 또는 세종 한국어 평가 스카 321점 이상과 같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전공 진입 전까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1학기에 만드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졸업 전까지도 내야 하는 성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4급, 토픽 4급, 한국어학당, 연세대 한국어학당 4급 이상, 그리고 세종 한국어 평가 441점 이상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이 점을 기억하고 미리미리 한국어 성적을 만드세요. 자, 이제 주요 일정 및 신입생 학사 안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5년 1학기 신입생 주요 일정 아래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했어요. 학번 조회, 학생증을 발급 신청하는 일정, 그리고 교부 일정, GLC 한국어, 영어, 능력 진단 평가 같은 일정도 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강 신청이에요. 수강 신청은 2월 25일 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때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국제 캠퍼스, 송도 학사, 기숙사에 들어가는 입사 일정도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GL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수강 확인 및 변경 기간도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했는데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 변경 기간에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 OT도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숙사 친구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예요. 반드시 참석해야 하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일정은 자세한 일정은 변동될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참고만 하세요.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일정과 시간, 장소는 항상 메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이메일,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는 이메일을 반드시 자주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일정은 우선 참고만 하세요. 기숙사 하우스 OT 일정은 3월 3일에서 3월 6일 예정이에요. 만나서 하는 것이고요. 각 하우스별로 선임 RA가 있어요. RA가 안내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이메일, 휴대폰, 메신저 이런 것들 반드시 꼭 잘 확인하세요. 하우스 OT에서는 RM과 RA를 소개하고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하게 되는 RC 교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RC 자기주도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반드시 참석하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일정으로 GL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3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3월 3일 월요일은 학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여러 GLC 학생들하고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2025학년도 1학기 GLC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면 수업을 할 거고요. 일부 과목은 대면과 동영상 컨텐츠가 같이 운영되는 블렌딩 수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강 편람을 통해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업 운영 방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러너스 연세에 자주 들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의 공지사항 또는 이제 과제, 교수님이 올리신 PPT 이런 것들은 모두 러너스 연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실인 러너스 연세에 자주 들어가서 강의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강 신청 일정과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다음 학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 방법 알아야 하죠. 그리고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에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럴 때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듣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들 설명하겠습니다.